이른바 이제 가산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가산점. 가산점이라는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수능 점수 반영 방식에서,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의 수능 점수 반영 방식에서 특정 과목이나 영역 응시자에게 유리함을 제공해 주는 걸 말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에서,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 중에서 이제 수능 점수 반영 방식에서 특정 과목이나 영역 응시자에게 유리함을 제공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제 가장 첫 번째 전제로 이게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하나만 점검하고 가면은, 우리 제가 어떤 설명을 했을 때 이해가 된다라는 거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표정이나 끄덕임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약속을 하나 정했죠. 그래서 이벤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투스 밴드의 줄임말이죠. 이투스 밴드의 줄임말을 이용해서 우리 알아듣고 있어요 라고 우리 이제 서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좀 더 참여도도 높아지게 되면 내용도 좀 더 잘 이렇게 알아듣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답니다. 저희끼리. 어차피 뭐 이렇게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투스 밴드는 커뮤니티잖아요.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친목질이지 뭐, 그쵸? 근데 이제 입시나 학습이나 이런 걸로 친목질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좋고 이게 싫으면 우리는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죠.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게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인데요. 가천대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인데, 여기에 요 부분을 잘 보시면요.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대시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즉 확률과 통계 자리에 대시 표시가 돼 있고 사회 자리에 대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예과와 약학과는 확률과 통계와 사회 탐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미적분 기하와 과탐을 지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가산점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차피 모든 아이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보고 과탐을 보는 거니까.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예과와 약학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를 모두 다 보고 과탐도 모두 다 보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는 가산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앞에 지금 보시면 여기 가산점에 아무런 표시도 없잖아요. 가산점에 아무런 표시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다 터져 있잖아요. 여기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자리가 다 터져 있고, 여기도 사회과학이 다 터져 있고, 한의학과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기하, 미적분하고 그 다음에 확률, 사탕하고 과탐이 다 터져 있단 말이죠. 터져 있으니까, 즉 나머지는 미지정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적 기하와 과탐을 한 아이들한테는 가산점 3%씩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4학년도까지는 인문계열에는 이제 별다른 가산점이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가산점이 없고, 그냥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으나 가산점이 없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미지정이 돼 있는 대신에 가산점이 생긴다.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2025학년도에 여기 오른쪽 위에 지금 보시면 제목에 수능 응시 지정 영역 폐지와 대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산점이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정 영역이 폐지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정 영역이 없어야 가산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수능 응시 지정 영역에 변화가 있다는 뜻이다라는 기본 개념을 잘 출발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출발하셔야 돼요. 되셨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점은 정시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정시에 어떤 이런 가산점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산점은 정시에 관계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끝낼 거고 그리고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데 굳이 뭐 이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안 들으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만 끝내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뭐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르고 그쵸? 예, 이게 모르는 건데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갖거든요.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의 폐지라는 의미를 갖고 또 하나는 수능 선택을 위한 수능 학습을 위한 선택 과목의 선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이 폐지가 됐다는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얼핏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폐지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그 이전에는 수능 최저 중에서도 자연계열 수능 최저는 응시 지정 영역이 있으니까 미적 기하를 선택하고 과탐을 선택해야만 되는 건데 이게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 영역이 폐지가 돼버렸으면 그 수능이라는 것 수능 최저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 그 변화가 생기는 건가? 그러면 그 이전까지와는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수시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도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해 두시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는 거죠. 또 하나는 사과 조합은 무조건 불리한가? 그러니까 사탐을 어떻게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하는 조합은 무조건 불리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좀 생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가산점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그걸 위해서는 우선은 사과탕 가산점 운영대학의 현황이 어떤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할 거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러니까 이런 가산점의 부여 때문에 특히 이제 사탐하고 과탐, 기존의 과탐 가산점제는 많이 있었지만 사탐 가산점제는 굉장히 적었단 말이야. 2개 대학밖에 없었는데 그 사탐 가산점제까지가 조금 확대가 되면서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이 폐지가 된 것이 수능 최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나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학들이 사과탕 가산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되셨죠? 오늘의 학습 목표. 오늘의 학습 목표가 요겁니다.